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바라본 NFT 플랫폼과 관련된 의무 이행 사항들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혁신산업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NFT도 오늘 이전 세션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추가로 더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할 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마켓플레이스들 화면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맨 왼쪽은 잘 아시는 오픈시고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NFT 마켓,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큐레이티드 마켓이라고 많이들 말하는 그런 갤러리와 관련된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런 마켓플레이스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레이티드 마켓도 있고, 또 이제 직접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이 직접 민팅을 해서 자기가 이제 유통시키는 그런 방식의 그런 마켓플레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방식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마켓 구조가 처음에 이제 이용자가 직접 민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구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발행을 원하는 이용자가 디지털 컨텐츠를 처음에 준비를 하고, 이때 전자지갑이나 이더리움, 전자지갑 메타마스크를 흔히 많이 사용을 하죠. 이더리움 같은 이제 가스비로 쓸 수 있는 이제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이제 메타마스크를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연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민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이제 업로드 또는 전송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링크 주소를 입력하기도 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기도 하고, 저작물에 대한 어떤 주요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민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컨텐츠와 발행된 민팅된 그 내용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죠. 그게 토큰 아이디 내지는 URI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고, 자기가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콘텐츠의 판매 등록이 되는 방식이 됩니다. 판매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싱글로 해서 한 가지만 생성하기도 하고, 멀티플로 해서 여러 개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로열티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마켓플레이스 별로 이제 좀 다른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다른 구조로는 이제 우선은 저작권자를 이제 별도로 섭외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큐레이티드 마켓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방식인데,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작가를 만나게 되죠.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거나 또는 이런 판매업자가 이제 저작권자를 섭외를 해서 직접 저작권 양도 계약 또는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와 유사한 발행 과정을 거치게 되죠. 발행 과정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절차가 이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판매자가 직접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민팅을 하고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이용자가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주된 쟁점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해당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저작권법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이제 면책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책을 받기 위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저작권법 2조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에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이렇게 한 가지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망에 이용자들이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망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저작물이 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거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이제 P2P 방식 또는 방식 민팅에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의 그런 마켓플레이스들은 이제 제2조 제30호 남목에 많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저작권법 102조에서 이제 우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2조에서는
이 서비스업자의 행위를 우선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한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은 도관 행위를 하는 서비스업자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터넷망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통신사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송신된 저작물들을 이제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라고 해서 뭐 캐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캐시 서비스가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더 빠르게 이제 접속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기본 스토리지 위치에 액세스할 때보다 더 빠르게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업자이고, 뭐 아마존 같은 데서 현재 이런 캐싱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이제 2가지가 나와 있는데, 복제 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 검색 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앞단에 있는 게 저장 행위를 하는 서비스이고, 대표적으로 뭐 블로그 서비스나 카페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어떤 뭐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들을 자기의 서버에 저장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대표적인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같은 데이고, 그다음에 검색 서비스는 우리 흔히 접하는 그런 검색 뭐 서비스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2조에서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나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에서 이런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 102조에 해당합니다. 제 104조에서 해당하는 서비스는 이제 문체부 장관의 고시로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우선 102조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2조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뒤에서 살펴볼 텐데, 이제 102조에서 이제 해당하는 이런 4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제 정보통신 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고요.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게 NFT가 그럼 위작일 수도 있지 않냐, 또는 위조된 뭐 NFT가 유통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뭐 실제 존재하는 예술품을 디지털화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과는 크게 이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게 유통하는 업자가 과연 무슨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유통된 NFT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NFT 플랫폼이 그럼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어떤 불법행위 책임은 당연히 그 침해물을 만들고 유통을 직접 시킨 사업자 내지는 그런 행위를 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침해자라면 뭐 그럴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통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유통을 다른 사람이 시켰고 그 설비를 제공한 것만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게 여기서의 이제 문제인 거죠.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자기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저작권 침해물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유통되는 것들을 일일이 이제 뭐 검열한다든지 이게 뭐 저작권 침해물인지 아닌지를 전부 다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이 유통된 데 따른 책임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져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면책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10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판례에서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유통하는 설비를 제공한 경우에 그럼 책임을 지느냐, 판례에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고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가 이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 아주 최근은 아니고 2019년도에 있었던 판례입니다. 근데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면 저작권 침해 방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느냐 그것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설치한 판례인데요. 우선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가 됐고 게시물의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어떤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한 데 따른 방조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서 게시된 사정을 알지 못하거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사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침해받은 권리자가 이제 자기가 만든 어떤 동영상을 복제한 이제 또 다른 동영상이 돌아다닌다 이런 거를 이제 사업자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정확하게 URL을 제공한 게 아니라 뭐 검색어 요걸로 검색하면 이제 어떤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동영상이 자기의 동영상을 베낀 것 같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이제 주로 유통되는 곳이 뭐 어느 카페, 어느 블로그에 나온다 정도로만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또 이제 사업자는 이게 특정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침해를 주장한 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URL까지 지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특정한 URL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게시물이 계속해서 이제 유통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나중에는 이 부분이 이제 분쟁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사업자에 대한 이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묻는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1심에서는 사업자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이거는 방조 책임이 아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게 됐는데 그 가장 주된 책임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어떤 침해물을 이제 찾아낼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이제 왜냐하면 검색어는 제공을 했거든요. 이제 검색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찾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방조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2019년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을 하면서 사업자가 이제 검색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확인해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신고하는 쪽에서 URL을 특정하고 침해물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특정을 해줘야지만 사업자는 그것에 대해서 게시물을 이제 게시되지 않도록 중단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판결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선은 침해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냐, 뭐 내가 NFT 마켓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로서 모니터링 의무를 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조사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식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어떤 침해물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책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의 인식 가능성이 이제 어느 정도이냐의 문제겠죠. 구체적일 때만 인정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신고를 하는 사람 쪽에서 게시물 삭제나 차단을 요구하면서 특정한 어떤 URL을 지정했을 때 이때는 책임이 인정될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인식 가능성이 부정되거나 또는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 신고하는 쪽에서 추상적으로만 어떤 뭐 검색어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책임이 부정되고 기술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 방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URL 등으로 침해 게시물을 특정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제 신고하는 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법 그래서 이제 요 102조의 면책을 이런 경우에는 인식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되는데 이 면책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배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우선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나 적극적 조사 의무는 부담을 하지 않고
또 권리자가 필터링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침해 관련된 정보를 이제 인식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인지하지 않으려고 이제 회피한 경우에는 방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가 있게 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의심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역시도 이제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제가 조금 가져와 봤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선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권리자라는 걸 소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때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복제와 전송을 중단하도록 사업자 쪽에 이제 요청을 하고, 그럼 그때 이제 이 신청자는 이제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라는 거를 또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작권 등록증 사본이나 또는 어떤 저작물의 사본, 그 중에서 이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이런 사본을 제출을 함으로써 소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소명할 수 있겠냐 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뭐 토큰 아이디에서 뭐 자기가 제작한 일자가 나와 있다거나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소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명이 어렵더라도 이제 자기가 만약에 이 침해와 관련돼서 어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업무를 아무 이유 없이 방해한 것에 불과하다면 자기가 처벌받겠다, 손해배상 책임지겠다라는 진술서를 제출을 하면 또 이 부분 이제 중단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단 요청을 하면 사업자는 이제 우선은 바로 전송을 중단을 시켜야 되고 3일 내에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중단했다 이렇게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신고 대상이 된 어떤 복제물을 전송했다고 이제 신고 대상이 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또 통보를 함께 해야 됩니다. 신고 대상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제물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혐의로 이제 어떤 신고를 받은 사람은 30일 내에 자기가 이제 진정한 권리자라는 걸 소명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고, 소명을 하게 되면 이 소명 사실이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소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소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계속해서 이제 게시를 중단을 하면 되고, 만약에 소명이 사실이라고 하면 다시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절차들을 이제 전부 이행을 한 다음에는 이제 쌍방간에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서비스업자가 어떤 저작물 침해물을 게시한 것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마켓플레이스나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는 부분이었는데, 그럼 기능에 따라서 이 마켓플레이스가 NFT 마켓플레이스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전자 파일들을 자기가 제공한 서버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토큰에는 토큰 아이디와 URI만 이제 표시가 돼서 이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는 서비스라면 이제 사모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가 하는 행위 중에서 저장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장에 관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IPFS에 저장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민팅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런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제 검색하는 행위를 하는 102조 중에서 검색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대부분의 NFT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102조에서의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이때 어떤 식의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느냐? 지금 현재는 그냥 이용 약관상에 근데 위조 물품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위조된 NFT가 게시되거나 또는 돌아다니거나 이제 도용된 작품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자와 이용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또는 탈퇴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로서의 실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고, 신고 사실을 받게 되면 바로 그 해당 게시물을 유통을 중단시킨 다음에 소명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됩니다. 그 신고된 침해물을 게시한 사람에게 소명을 받고, 그래서 다시 그 침해물을
신고가 된 그 NFT를 게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지만 배기조에 따라서 어떤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업자분들께서는 이제 약관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는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는 뭐 탈중앙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NFT 뭐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로서의 책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긴 한데 미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오픈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다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오픈시 상에서 만약에 자기의 상품이 자기 허락 없이 유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그 신고 대상물이 이용 약관에 위배되는 어떤 침해물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게시를 중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따왔는데요. 우선 이제 사기적인 컬렉션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든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고를 할 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신고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신고를 하는 이유가 페이크 컬렉션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볼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오리지널 컬렉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판례에서 봤던 어떤 URL 특정 부분인데 신고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신고를 하는 이유와 진정 상품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특정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오픈시에서는 그래서 신고를 받게 되면 회사는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DMCA라고 하는 이제 규정 절차에 따라서 게시를 바로 중단을 하게 되고 게시 중단 사실을 이제 그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고 이때 그 고지하는 이제 방법은 이제 사실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보통은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명 절차를 상대방이 하게 되면 소명 절차를 확인한 다음에 소명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재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음에 신고한 사람이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제 게시를 완전히 중단을 하고 소송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제 그 해당 게시물은 게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가져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업자분들 역시도 이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불법적인 컨텐츠를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이제 자는 어떤 이제 정책적인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탈중앙화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게시 중단이나 복제자에 대한 통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어떤 이제 뭐 이메일 주소를 항상 등록하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치를 취하신다면 향후에 이제 배기조와 관련된 면책 조항을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저작권 침해물이 유통되더라도 사업자분들께서 면책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